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 싹쓸이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한 주도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허들을 하나 넘으면 그다음 허들이 또 남아있고 계속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도 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이 12월부터는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2.47% 올랐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2.3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31% 올랐습니다. 네, 양시장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래소는 이틀간의 상승분을 사흘 동안 반납하면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지표는 견조했고 이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 속에 달러 강세 또한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22% 내리면서 221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거래소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컸다는 게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장중 7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그 후로 쭉 밀리면서 680선도 다시 내줬고요. 어제 코스닥은 오후 들어 낙폭 확대되면서 장중 저점 674.48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토요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잡아보시죠.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위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TNW 3분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정지유 어드바이저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예, 한 주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제가 장중에도 방송을 하는데 어제 예. 많은 분들이 예. 이 주식 싹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굉장히 어우, 또 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장중에도 기다렸는데 이제 토요일 아침 더 알차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예.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번 주 한 주 좀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지수도 좀 변동성이 막판에 좀 이어졌는데 이제 자세히 일단 이번 주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가장 또 이제 핫했던 게 또 원전 쪽이죠. 이 한수원 쪽에 이제 폴란드와 함께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신축 사업을 이제 수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강했는데요. 이제 의향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달 내로 이제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런 가능성이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G2파워라든지 일진파워라든지 특히 조강 아이라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말까지 계속 좀 관심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11월 달에는 체코 원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루마니아 쪽의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유럽 쪽에 또 수출 기대감도 더 확대될지 모르거든요. 더군다나 또 이제 사우디 원전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쪽의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꾸준하게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단기 이슈가 끝나면 좀 이제 잠잠해지겠지만 항상 주식은 죽지 않을 테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발성은 끝났다가 이제 앞으로 꼬꾸라진다. 그런 테마를 보지 말아야 되겠죠. 원전주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항상 지금 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밀릴 때, 눌러줄 때 저가 매수기를 항상 노려야 되거든요. 왜? 지수가 막 가지 않고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잘못해서 급등할 때 추격하다 보면 또 단기 고점에 몰릴 수 있고 또 급락할 때 추격 매도하면 단기 저점에 또 추격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내 애플페이 상용화 기대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 좀 관심 있게 생각을 했던 게 이 애플페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급등세가 나오더라고요. 주 초반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한국정보통신 대장주 관점, 이루온 역시 주도주 관점. 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자사주 매입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랠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론 같은 경우도 2,100원대에서 주포 세력들 최대주가 매집이 들어왔었어요. 계열사 임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만 주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날아가는 이제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주포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연내 애플페이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그때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권은 지났어요. 매수권은 지났고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반등은 점진적으로 아직까지는 노려보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과 그리고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석방 이제 포로 석방을 뭐 이제 서로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헤르손이라든지 이런 지역 쪽을 지금 철수를 좀 준비 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TF를 구성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얘기들과 함께 재건 수혜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거기 내에서도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전력이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를 좀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업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쟁은 영원할 수가 없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징집령을 내렸지만 동원령을 내렸지만 그만큼 이제 도망가는 인원들도 많이 나온다. 항복하는 인원들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썩 이 전쟁의 무게에 대한 이 탄약 뭐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에 또 G20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도 꾸준한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원전과 애플페이 그리고 우크라 재건주 이번 주 키워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급등을 해줘서 마음이 조금 놓이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한 주 전략은 싹쓸이해서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 다음 주 전략까지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제가 다음 주 싹쓸이 전략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중요한 건 연준 피벗이에요. 언제 돌아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금리가 이제 정점. 제가 볼 때는 한동안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급격하게 내리다가는 다시 또 인플레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제 금리 인상 폭 둔화되는 시점, 정점을 찾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 시점이 아마 연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총재도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연준 피벗. 그런 만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연말 정도. 그래서 일단 연준 피벗과 일본이 지금 간밤에 긴급 국채 매입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엔화가 이제 치솟고 올라오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세계 1위 순자산국이거든요. 그만큼 일단 이 일본 같은 경우도 외환보유고가 1조 거의 한 2천억 달러? 거의 중국 다음으로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미국과 영국 뭐 이런 이제 글로벌 국가들과 무제한적 이제 통화 사업을 체결해내는 상태거든요. 위기는 안 올 것 같아요. 작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을 뿐. 그러니까 일본도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큰 위기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최고의 기회를 노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우 증시 200주선 60개를 평선 이제 근접한다. 나스닥 좋은 기회가 이제 오는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 속에서 죽는다 할 때 봐야 되고요. 이제 최꼭대기에서 더 간다 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은 더 간다 하는 위치가 아니고요. 이제 더 바닥이 어디냐 이거를 논하는 위치인데 더 이상 떨어져도 큰 부담이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종목 매매에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전개되니까 실적 급증하는 종목들 위주로 잘 접근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 기회를 노리자 굉장히 좋은 말씀 같은데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고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공부하실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죠.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마감을 좀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주식은 상승의 이유가 중요하고요. 조정의 이유가 중요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과정을 중시해야 되고 원인을 중시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인을 찾고 이런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저는 원인과 이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찾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실적의 힘이고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는 항상 통화 정책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적인 동향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준 피벗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로 급등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중요한 부분이 역시 또 실적 시즌이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이 뭘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전기차 부품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분기도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다음 주에는 조지아 공장 착공식까지 예정돼 있어요.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업 중에 하나죠. 이번에 현대차가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투자자분들은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너무 중요한 호재가 나왔다. 현대차의 협력회사에 5조 원을 지원해준다. 벌써 한 3, 4년 전에 1조 5천억인가요? 거의 지원해준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5조 원 가까이 거의 3배 이상 규모죠. 그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도 견조해주고 그만큼 재무 상태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에코플라스틱을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 딱 2번을 짚었어요. 주식 싹쓸이 방송에서 역시 여기 7월 달 초반 때 그리고 9월 초반에 여기서 딱 급소 설명드리고 그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급등세가 이뤄지면서 쭉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단 추세가 좀 위에요. 이게 추세를 쭉 보다 보면 이번에도 이 상단 추세 2,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하다가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상투 신호가 아니죠. 대량 거래 시연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주포 세력들 수급 이탈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면 이 상단 추세는 저 위에 한 4,000원대 후반대 정도, 중반대 정도 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목표치를 잡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추세가 중요한 이제 지지권이 되는 거죠. 대신 이런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주포 세력들이 매집한 단가가 이 하단 추세 부근이에요. 그럼 하단 추세 깨진다라고 거기에서 매도를 할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바닥에서는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최대 주주가 이제 유중에 2,890원대에서 수십억 참여를 하고 자사주 맵이 2,500원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8억 정도. 그러니까 주포 세력은 여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닌 말로 이런 3,000원 이하에서는 2,000원대 중반대에서 2,000원대 후반대는 저가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손절하는 구간이 아니고. 물론 이제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뭐 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코로나 제2의 큰 코로나 위기라든지. 하지만 그런 이변성 재료가 터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이 라인대에서는 저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명분이 있잖아요. 왜? 주포 매집 단가 부근이기도 하고 이 라인대는 721선 부근이기도 하고 왜? 중장기 이 빨간색 720선 라인은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역시 2,000원대 중후반대는 실적 대비 극도의 저평가 국면. 올해 상반기 주당 순이익이 3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 가지고만도 3,000원 이하는 퍼가 10배 이하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하반기 실적을 생각하면 잘하면 3,000원 이하는 퍼가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국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충족되는 시점은 2,000원대 중후반. 거기가 이제 항상 매수 급소로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대신 이제 바닥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이하로 내려오기보다는 이제 뉴욕 증시의 급등과 함께 다음 주는 21선 돌파를 시도하겠죠. 왜? 조지아 공장 인근에 1,5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만큼 화요일쯤에 미 조지아 공장 착공식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상승하는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 눌러줄 때가 최저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코플라스틱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3기 일봉 차트가 있는데요. 3기도 이 하단 추세 부근 여기 그리고 여기가 다 하단 추세 매수권이었죠. 이번에 하단 추세 왔잖아요. 찍었죠. 3,000원 초반대. 여기가 급소였죠. 그러면 이제 일봉상 상단 추세에 근접하는 구간이 어디냐? 5,000원대 초반대죠.
그러면 일단은 이 3기 같은 경우가 왜 5천 원 초반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작년에 주포 세력이 5천 원대에서도 2천 주 정도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대 주주 이제 계열사 임원이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주포 세력은 여기서도 샀다. 이 라인 때도 그렇게 꼭대기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는 수가 있겠죠. 차트는 720에서 막 돌파되는 시점이잖아요. 아직 돌파는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서부터 꺾어지는 위치가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돌아가는 위치잖아요. 임박돼 있죠. 이 2022년도 9월달 같은 경우도 막 파라볼릭 상승 기조 임박돼 있는 상태에서 21선을 돌파하니까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에 이제 722선, 21선 돌파 직전이죠. 이거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3기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쪽에 유일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다 보니까 역시 미국 대표적인 조지아 공장 현대차 착공식의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차트 좋고 수급 좋고 실적이 좋을까요? 좋아지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최근 들어 언론 보도 대표자 이제 인터뷰를 보면 이런 기업 설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미국과 한국의 전기차 OEM사의 주문, 견적이 밀려 들어와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와 함께 하반기 3기 EV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 조지아 공장 착공식의 대표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3기와 에코플라스틱도 관심권에 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삼보 모터스를 보면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다 미국의 법인이 있고 미국의 법인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기업들. 삼보 모터스도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쪽에 있죠. 무엇보다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단 추세에 근접할 때 공통점이 있죠. 예. 지금 3기도 그렇고요. 에코플라스틱도 그렇고 삼보 모터스도 이 일봉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가장 최저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었어요. 예. 쉽지 않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내려올 때 산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불안하죠. 왜? 이 하단 추세가 깨질까 봐.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도전을 해보고 깨지면 손절할지언정 바로 3, 4% 손절을 각오를 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죠. 상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위험하죠. 하단 추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고 깨지면 커트시켰다가 다시 밑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거고요. 깨지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그 위치가 최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단 추세 부근에서는 깨진다라고 해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하단 추세에서 깨진다라고 해도 그 위치에선 아마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좀 드물죠.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삼보모터스도 이 3,000원 후반대에서 주포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장내 매수가 5번에 걸쳐서 한 2만 주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4,000원 이하가 바닥권이고요. 자산가치 대비 지금 PBR 0.5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5,000원대 부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720선 아래에 있든지 그리고 720선 바로 위에 있든지 아직 그렇게 과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저평가 국면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삼보모터스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 종목으로 역시 재료가 많아요. 센서 사업하고 있죠. 수소 연료 전지, 금속 분리판 사업하고 있죠. 전기차 부품 사업과 함께 역시 앞으로 미국 쪽에 공장이 증설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현대차의 SCC 커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핵심 부품을 역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핵심 부품이다.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성화혜택 급등 나오고 시간의 날까지 폭등했죠. 아마 이번 주 또 장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 성화혜택도 대응 호재가 나왔죠. 전기차 배터리 보호 소재를 이제 폭발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 소재, 혁신 제품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응 호재다. 이 보호 소재 때문에 저는 전기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했죠. 왜? 리튬 배터리가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해요. 3기도 역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독점, 북미적. 이 삼보모터스도 자율주행 핵심 부품 독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플라스틱, 미국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로보택시, 범퍼 콘솔 독점. 이 독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M10W를 독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이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MTNW를 독점한 우리 위원님의 기법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까요? 쌍용 CN이고요. 네. 매수가가 6,000원에 20%예요. 아, 그렇다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씩 매수해가지고서 분할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그 평균 매수 단가가 한 6,000원 정도 만들었거든요. 아, 분할 매수하셨고요. 예, 6,000원 한 1,200원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네. 평균 매수가를 6,000원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근데 그대로 자꾸 떨어지길래 아, 네. 추락은 어디까지 하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위원님, 이 회사는 시멘트 회사이고 이제 네. 시멘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섹터잖아요. 예.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거든요. 예. 어제 종가 기준 5,620원에 마감을 했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6,000원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예.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네. 드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시네요. 아침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장이 네. 좀 어렵죠. 네, 그래도 이제 화이팅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 설명 잘 들어보시고 잘 앞으로 이제 매매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쌍용 네. CNE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관련 회사거든요. 석회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자재 쪽. 요즘에 건설업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을 네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터지면서 건설 업종 자체가 좀 흉흉해요. 아닌 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 업종을 볼 때 가장 배제하는 업종이 최근 근래 들어서 수년 동안 배제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건설 업종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 1980년, 90년도 때처럼 이렇게 막 이제 건설이 붐이 일어나는 시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도 이제 많이 지어놓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대신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평가돼 있느냐? 또 저평가돼 있지도 않아요. 지금 주당 순위가 한 3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퍼가 10배 한 중후반대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퍼가 10배 이하에 있을 때를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퍼가 낮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장성도 없고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대신 안정적인 기업이긴 하죠.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니까. 국민연금도 지분을 5% 갖고 있고. 근데 주식은 그런 걸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면 그냥 뭐 적금 두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죠. 주식은 고수익을 이제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앞으로 미래 우리의 삶을 뭐가 바꿔줄까? 어떤 기업이 바꿔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마트폰이 바꿔줄까? 인터넷이 바꿔줄까? 전기차가 바꿔줄까? 로봇이 바꿔줄까? 이런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앞으로 성장 기대감은 있거든요. 왜 글로벌 기업 국가들의 투자가 거기에 다 수백 조씩 다 수십 조씩 몰려 들어가지 이런 건축 쪽에 몰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업종 선택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출발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5,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이주만 갖고 있다가 6,000원대 부분이 일단 매수 단가라고 이제 하셨는데 21선 돌파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해요. 증시가 상승하면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건설업종이 가장 피해를 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 721선 부분이 6,800원대거든요. 저는 일단 거기까지 목표치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런 기업들이 운이 좋아서 예상치랑 좀 틀리게 그냥 쭉 또 버블이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7, 8천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변성은 바라지 않고요. 정석대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건축 이런 업종보다는 산업혁명 관련주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5,500원, 6,800원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5,500원, 6,800원이요? 네. 네, 이 종목 고맙습니다. 21... 네. 예. 네, 이 종목 21선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5,500원, 6,800원 박스권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나노신소재고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25%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 2차 전지 섹터로 묶이는 종목이고 어제 종가 85,1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 나노신소재.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나노신소재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기업이 실적이 폭증하고 있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지금 과열권에 좀 들어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분을 제가 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은 이제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버블 영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3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딱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 722선 부근 바로 위에서 정배열 초입 국면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이죠. 2021년도 7, 8월 달. 그때는 차트가 밀집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저 722선 부근은 4만 원대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실적이 급증하니까 지금은 뭐 일단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더 확대되는 것 같은데 버블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퍼가 한 3, 40배 정도 기록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철저해야 돼요. 지금은. 78,000원 깨지면 여기서 이득 실현하는 게 좋아요. 이전 저점이 깨지면 주식은 절대 들고 있지 않는다가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저항권이 지금 10만 원대 부근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저는 10만 원대까지 일단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변성으로 또 버블이 형성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변성은 이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항상 10만 원대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10만 원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또 터진다. 그럼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파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체크, 10만 원대 저항권 돌파 여부, 그리고 7만 8천 원대 지지 여부 이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입절 축하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드리고요.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네, ST 큐브. 네, 매수가는요? 에스더 큐브 27,000원에 20%를 제가 들고 있어요. 네, 자꾸 빠져. 계속 빠져서요.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어요? 10월 초에 됐어요, 제가요. 10월 초에 매수하셨고, 이 네. 종목을 좀 짧게 보셨을까요? 길게 보셨을까요? 짧게 봤어요. 짧게 저는요. 보셨고요. 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와주세요. 네, 네. ST큐브고요. 네. 보니까 뭐 바이오 사업도 하고 IT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10월 초에 매수하셨고 짧게 네. 보셨다 했는데 계속 예. 주가가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아요. 상담 예. 도와주세요, 위원님.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이 종목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네. 예,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 다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냉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S큐브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예요. 오. 언제? 네. 7월 달에 봤어요. 예. 왜 제가 7월 달에 봤을까는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급적인 측면하고요. 이 7월 달 같은 경우, 6월 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가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그 라인대가 4,000원대예요. 그러면 주포 세력은 4,000원대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매수가. 그러면 거기서 봤었어야죠. 그리고 720선 이하.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량 거래 시험과 함께 721선. 이 제가 중장기 이제 상승 초입 국면 이 라인대 돌파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래꼬리 대양선 그때 상가가 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야 그때 봤으면 거의 그때 가격이요 10,000원대니까 100%에서 한 200% 가까이 상승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야 이때 봤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다. 왜 그때는 이 면역 항암제 새로운 이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항암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라인대에서 보는 거예요. 주포가 이제 매집이 4,0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27,000원대에서 본 거는 잘한 부분이냐? 아니죠. 왜? 네, 투자자분이 지금 실패한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27,000원대에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네. 주식은 항상 단기로 보고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을 바닥권에서 내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냐를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단기로 봐야 돼요. 단기로 보시려고 하면. 먼저 그 기본 마인드가 바닥에서 내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면 들어가는 거고 단기로 본다라고 해도 하지만 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기로 급등을 할 것 같다라고 해도 위에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겹들은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바이오 겹들은 좀 이변성 업종이거든요. 임상에 실패하면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겹들이 이제 임상 지금 전임상 들어가서 1상, 2상, 3상까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 기업들은 더 갈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신라젠 사태 기억하시죠? 더 갈 거 생각하다가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한번 바이오 기업들은 주포 세력들이 들어올 때 바닥권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위치에서 더 갈 거를 생각하면서 위험성 있게 매매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매매 방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0일선 철저하게 지지권. 그러니까 이 라인 때 이제 이탈되면 안 될 것 같아요. 19,000원대가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7,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 라인 때 오면 이게 아닌 말로 10만 원, 2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네. 27,000원대까지가 강력한 저항권. 여기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10,000원대 이하에서 보신 분들의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인데요. 이 바이오 기업들은 주포 세력이 들어올 때 바닥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19,000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27,000원이 저항권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대응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명은 삼보모터스고요. 매수가는 6,150원, 비중은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죠. 뭐 자율주행이라는 재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금 5,580원의 종가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종목 AS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네. 기법 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삼보모터스는 일단은 최대 주주의 매집 단가가 3,000원 후반대예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는데 추세를 안 깼죠. 720선 아래에서 3일 동안 기간주죠. 낙폭과대 이제 반대권에 들어왔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쯤 25일 날 이제 전기차 착공식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죠. 조지아 쪽에. 미국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직수혜주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삼보모터스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 시현됐어요.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 변곡점에서 과일권까지 안 왔고요. 차트가 중장기 꼭대기권도 아니죠. 바닥에서 장기 평선을 이제 저 위에 10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장기 200개월 이평선 부근은 17,000원대가 있거든요. PBR 1배가 15,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만큼 지금 실적 대비 이 정도 실적이면 아마 3분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쇼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서 721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죠. 여기 5,1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주를 보유하다가 다음 주 반등을 나오면서 722선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 7,8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전기차 부품주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아닌가. 2008년도 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막 시작할 때.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현대차 쪽에 독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회사 프라코 같은 경우가 2024년도 이후에 이제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으로만 매출 1조 원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벌써 2, 3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자회사 프라코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정부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공장 선정된 만큼 정부에서도 지원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5,1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해보시고요. 7,800원까지 추가 받는 기대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네오팜이고요. 매수가는 17,450원. 비중이 60% 갖고 계신데
이 업체 찾아보니까 화장품 업체입니다. 현재 2만 원대는 깨졌고요. 종가가 17,450원.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하셨을까 여쭤보고 싶네요. 이 종목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예, 네오팜 이거 좀 인연이 좀 깊죠. 그래요? 예, 제 아들이 이 아토팜을 어렸을 때 많이 바르고 자랐습니다. 좋아요. 예. 아토팜 굉장히 이제 아토피에도 좋은 것 같고, 저도 간혹가다 바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이제 들어왔어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빵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부담이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16,000원대 부근은 중요한 지지권이죠. 이제 1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예요. 지금 이제 막 이 네오팜이 21선을 막 돌파 직전에 위치해 있죠. 21선 이제 돌파가 이뤄지는 위치. 주식은 21선 돌파 그리고 막 5주선 회복이 되려고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매수 급소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5주선 회복됐잖아요. 다음 주면 파라볼릭이 밑에서 빨갛게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 눈에는 미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면 안 되겠죠. 일단 그런데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월봉 차트도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고 저평가 국면까지 들어온 만큼 지금은 16,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누리면서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봤을 땐 2만 원대 초반대가 적정 주가이긴 한데 만약에 2만 원대 초반대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저 위에 29,000원, 3만 원대까지도 누려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오팜은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자리에서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대 초반, 3만 원대까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종목 AS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김낙헌님이 와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위원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인기남은 아니고요. 네.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네. 종목들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종목 예. AS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17일에 매수한 종목이고요. 매수가 5,200원, 최고가 기준 2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은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 추가 상승 기대해도 좋을까요, 위원님? 예, 이 성우혜택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응호재가 나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배터리 보호 소재, 이 폭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미 양산 차종에 현대차에 적용 중에 있다. 현대차인 것 같아요. 이 핵심 협력 회사니까. 그리고 미국에 증설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성우혜택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부터 해서 특히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이 센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안 엮인 게 없어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 수도 있는 혁신 제품을 개발했다. 미친 재료 같습니다. 저는 이 최대 주주가 2,500원대에서 75만 주 매집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에 생각을 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시간의 단일가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 달 미친 듯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미친 듯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재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PBR 0.3배 수준에 지금 실적 대비도 극도의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인 것 같아요. 상반기 주당 순이익 5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재료도 굉장히 많은 만큼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도를 신경 쓸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재료가 풍부한 성우 하이텍, 미친 재료다 뭐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분석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AS 받아볼게요. 9월 5일 종목이고요. 에코플라스틱 매수가 2,880원, 최고가 기준 54%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3,000원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이 종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위원님? 예, 지난주 조지아주 관련주 중에서 장중에 에코플라스틱이 가장 견조했어요. 장중에 9%까지 급등했거든요. 21선 뚫으려고 하다가 지수가 내려오니까 쭉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해증시가 급등했으니까. 아마 미국의 대규모 증설 얘기가 나올 땐 가장 대장주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2,800원대죠.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기법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000원대 중후반 내려온다? 그럼 이 겹을 매도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왜? 주포가 매집이 들어왔고 72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주포 매집 들어온 기업들을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평가돼 있고 이 기업도 완벽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2,800원대에서만 보면 완벽한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돌파 다음 주 초점 맞추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 증설 얘기가 나올 때 대장주다. 다음 주 추가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9월 26일에 주신 종목이고요. 바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5,050원, 최고가 기준 1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14일부터 쭉 오르다가 어제 종가 기준 9.4% 조정 나오면서 15,9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을까요, 위원님? 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 이유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파운드리 쪽에 10배 가까이 공장 지금 증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027년도 때는 양산 그 양이 3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1위 디자인 파트너사죠. 이 파운드리 미세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역시 이런 디자인 파트너사의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500명 가까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200명대에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 3나노 지금 수율이 이제 정상화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1.4나노까지 진입을 한다.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1조 5천억을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온 기업이죠. 지난주에 대용호재가 나왔죠. 일단 독일사와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협력하고 이제 앞으로 수주하게 되면 1조 4천억 가까이 매출이 나올 예정이다. 대용호재가 나온 거예요.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서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포가 매집이 자사주 매입이 이제 20억 가까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시스템 반도체 섹터 AD 테크놀로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발 기대감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우리 정이수님의 종목이죠. 3월 28일에 매수한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 14,200원, 최고가 기준 14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는 22,000원, 23,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종목 전략 수정 있을까요, 위원님? 예, 수정은 제 이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빠르면 2, 3년, 좀 늦으면 3, 4년, 4, 5년 뒤에 정의수로 바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이수학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국산화를 지금 황화리튬을 국산화를 추진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기업. 이번 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솔리드 파워에서 지금 SK온 배터리 쪽에서 투자한 기업이죠. 다음 내년부터 BMW 포드에 공급할 전고체 배터리를 이수학의 황화리튬을 받아오겠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삼성 SDI도 올해 파일럿 공장 양산에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이제 시제품 양산에 들어가거든요. 이수학이 삼성 SDI, 솔리드 파워에 공급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BM하고도 협력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뭐 이거 말고는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 배터리 소재 쪽은 이수학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만 원대 일단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개명을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수학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귀를 또 쫑긋 기울여봐야 되는 시간이죠. 위원님의 싹쓸이 포착 종목 첫 번째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이 SY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해요. 이 SY 같은 경우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번쩍거리고 다 밀렸습니다. 유일하게 안 밀린 기업이에요. 왜 안 밀렸을까?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전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택도 다시 건설도 필요하고. 그런데 태양광 쪽에 한국판 솔라시티 기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전력 공급 그리고 모듈러 주택 양쪽에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데요. 주포 매집이 20억이 들어왔네요. 2,900원대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오전 9시 M10W 온라인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태양광과 우크라 재건 테마로 묶이는 종목이죠. 이 주포 매집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 예, 이 조강 IRI 네. 이 기업도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전 쪽에 가장 핵심 부품주를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을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왜? 소형 모듈 원전 쪽에 핵심 안전 밸브를 이 원전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를. 수건 사업. 그런데 이게 좀 몇 년은 걸립니다. 대신 그 사이에 LNG 쪽의 부품 사업과 더불어서 역시 또 하나 수소 플랜트 이런 쪽의 이제 부품 사업도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제품 등록도 마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죠. 자그마치 주포 세력이 1,500원, 1,600원, 40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게 주포 매집 단가 지금 이하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단기로 볼 종목은 안 합니다. 아예 내일 당장 급등이 한다라도 안 쳐다봐요. 중장기로 볼 종목들을 단기로 보는 전략 혹은 중장기로 보는 전략 이거를 이제 포커스로 맞추는 거거든요. 기본 마인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후에 오전 9시 MTNW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과 LNG 그리고 수소 같은 정말 좋은 재료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정조광이라는 별명도 전에 들었거든요. 예. 조광 IRA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예, 무엇보다 이제 3기를 또 설명드려볼까요? 네. 예, 3기 이름이 이제 두자죠. 예. 일단 이름이 길다고 해가지고 잘 가는 건 아니고요. 이름이 짧아도 짧고 굵게 가면 되는 거죠. 이 3기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제 이 주포 세력이 아까 제가 종목 이제 기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원대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기업 설명회를 열어서 지금 견적 의뢰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저는 좀 신뢰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주포 세력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차트도 중간 꼭대기권이 아니고 그리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 지역 쪽에 유일하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다 보니까 누가 수주하겠습니까? 앞으로 미국에. 조자기주 공장 쪽에 3기가 독점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기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오전 9시 MTNW 유튜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꼭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지난주 주 후반은 좀 안 좋았는데요. 이번 주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 3기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9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예, 제가 이제 MTNW 전체 작년도 1등을 하면서 올해도 이제 하반기 지금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뚝심 있게 주식 싹쓸이 이 기법대로 이제 충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역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뚝심 있게 원칙대로 지금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던 WSI도 폭등 랠리 나왔고요. 성화혜택도 랠리 나왔고요. AD 테크놀로지도 끝난 거 아니죠. 또 급등 랠리 나왔죠. 그만큼 바닥권에서 주포 세력들 다 들어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면 성공할 것이고 마인드를 가상화폐처럼 투기 마인드로 접근하시게 되면 실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뚝심 있는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공명 우리 정지우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싹쓸이.